우리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원숭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창조자, 그분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쉬운 거죠. 중간 단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르죠, 동물하고요. 우리 알아요. 우리 정말 우리 다스리고 있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아니,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으셨잖아요, 그죠? 창조자 그분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확증된 겁니다. 저희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동물 중에 하나로 배우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우리 PPT로 넘겨주겠어요? 우리 진화론의 영향인데, 제가 조금 이렇게 제목을 좀 줄여서 얘기했어요. 지질스대표 영향, 탄생과 영향, 이렇게 제가 좀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이래야 좀 더 분명할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그랬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여러분, 지구상 어느 책에도 없어요. 세상은 다 점점 좋아졌다 그러는데 성경만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 언제가 좋았다?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 근데 그분 성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어떻게 짓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만났냐 안 만났냐? 전능한데 어떤 분? 좋은 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앞에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그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겠어요? 우리가 죽을 만치 가치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분하고 영원히 같이 못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창조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처음 좋았던 이것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 여기 써있는 이 역사가 뭐기 때문이에요? 대답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뭐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증거들을 이번 집회 동안에 이제 보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진화론이 틀렸고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리고 이걸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 대한 얘기만 나눴던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기로 하겠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영어로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그랬어요? 처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good 그랬어요. 선한 목자도 뭐라고 하냐면 good shepherd, 선한 목자예요. 왜 이분이, 이 성경사가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선한 목자냐? 처음부터 어떻게 지었던 분? 좋게 지은 이분이기 때문입니다. 하간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예요. 전능한데 좋은 분, 창조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땅에 바로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몇 년 들어갔어요? 1859년 찰스 다윈에 의하여 들어왔는데, 이때 찰스 다윈이 그린 건 이런 그림이에요. 모든 생물들은 한 조상에서 파생됐다는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참으로 멋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나 개나리꽃, 곰팡이까지 모두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멋있긴 했지만 여러분, 이건 역사 같지 않았어요. 왜?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했거든요, 처음에 찰스 다윈이.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13년 후에 1872년에 우리 어제 잠깐 얘기 나눴죠? 지질세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했어요? 화석을 가지고 했어요. 간단한 생물부터 복잡한 생물, 진화의 순서로 나열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책에다가. 이거는 화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듯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죠. 나는 수십억 년 동안 저쪽을 죽이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 후손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저쪽을 죽이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생존경의 적자생존. 이걸 만들었던 이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성경 혐오가였습니다. 성경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네, 성경이 틀린 거죠, 뭐. 우리 언제 가져왔다? 여러분, 화석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오늘 저녁에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건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생긴 게 화석이에요. 역사를 거꾸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만약 진화 역사가 맞다면 성경은 틀린 겁니다. 왜? 역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람이 담대하게 이 지지세표를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지질학의 영적 구원자며 모세의 낡은 세대로부터 과학을 해방시켰다. 자, 이제 여러분, 모세의 책, 성경책, 특별히 창세기는 낡은 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진화 역사가 새 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지질세표가 유럽 교과서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그 교회가 제일 당황한 겁니다. 성경 틀렸네? 자, 이제 이때부터 교회 안에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지지세표를 사실로 놓고 뭐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의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이 질세표, 이 진화론하고 맞는 건 사실이고 아닌 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자, 이때 1800년도 말에 자유주의 신학이 이때부터 등장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질세표 사실을 놓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변화가 되는데, 미국은 유럽하고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청교도, 기독교를, 성경을 그대로 믿는 분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를 굉장히 주저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주저했어요. 자, 근데 이때 진화론적 지식인들이 우리도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미국 공립학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잔 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진화론자예요. 네. 이 사람이 한 말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본질도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어떻다는 거예요? 변한다. 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이제 진화론이 야금야금 들어가요. 제가 여기 자를 다 휘어버렸죠, 그죠? 이때 이제 기준이, 성경적 기준이 미국 안에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1930년도부터. 자, 그래도 미국은 교과서에는 진화론을 못 싣게 했어요. 특별히 인간 진화론에 대해서 못 가르치게 됐어요. 불법이었어요. 어떤 주에선. 진화론을 가르치는 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었어요. 미국이. 자, 근데 언제부터 들어가냐면 1960년에 미국의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화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죠?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공립학교의 기도 금지가 결정이 돼요. 진화론은 무서워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던 나라가, 여러분, 이전에는 미국에서는 언제나 기도를 하고 수업이 시작됐어요. 이제 기도를 하면은 안 되는 나라를 바뀌어버려요. 1년 후에 공립학교 성경 읽기 금지가 돼버려요. 성경 읽는 게 자유로웠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가 판결이 나요. 자, 이제 1960년도부터 63년,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하다는 얘기들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이제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선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진화되는 데는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진화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게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게 성선택이에요. 성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성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단지 성적 매력만 우월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 이제 서슴없이 얘기했어요. 자, 이런 얘기들. 수소와 암소, 수태지, 암태지, 종마와 암말, 원숭이, 수컷과 암컷이 다른 데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차이점이 어디요? 사람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자는 단지 성도구로 표현했어요. 계속해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 개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찰스 다윈의 얘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혁명을 일어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사람은 성적 충동에 지배된다. 그러면서 성적 충동이 우리 삶의 1차적인 동기라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것의 존재 이유. 자, 이제 이때부터 미국에, 유럽에 성혁명이 일어나고 이게 미국에까지 들어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이제 성개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빨간 줄이 이렇게 거기 있을 거예요. 그 빨간 줄이 바로 뭐냐면 1960년도에서 6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는 겁니다. 자, 미국을 보면 여러분 14세 이하 성병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1960년도부터 갑자기 여러분 14세 이하 성병이 증가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미국은 청소년 강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청소년 강간이 언제부터 일어나냐? 1960년도 초입니다. 없었던 게 생겨요. 네. 여러분, 이때부터 성교육이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성교육은 여러분 혼전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갖냐를 가리키는 거 아세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걷잡을 수 없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성교육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이건 정말 끔찍해요. 성관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혼전 관계를.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청소년 미혼자가 출산이 증가하겠죠. 이전에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정당화가 돼요. 혼전 관계가 정당화가 돼요. 미혼자가 언제부터 급증하나 보세요. 1960년도 초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고등학생 중에 47%가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한 명 이상. 15%가 4명 이상의 관계를 가졌어요. 4명 이상이에요. 34%가 이 조사를 하기 전에 한 번 이상 관계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만 따지면 굉장히 높아져요. 네. 저기 이제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작년에 낙태 합법화됐죠? 예. 네. 낙태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자, 우리 낙태가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미국이. 1960년도 말입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혼전 관계를 갖죠. 그러면서 낙태가 더 급증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로이 앤 웨이드라고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낙태법이 합법화가 됩니다. 이때 나온 결정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 태아를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법이 이때 미국에 통과됐고 한국도 이제 지난해 통과된 겁니다. 여러분, 안의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 8주 됐을 때 우리 모습입니다. 네. 여기 이제 12주 됐을 때 우리 모양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태아나 배아가 아니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던, 이런 적 없었다라고 하는 분. 여러분,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다 사람이에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못해서 날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만 놔두면 놔뒀기 때문에 우리가 된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에요.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보셨다 그랬어요.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을 때나 나온 다음 죽일 때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맞는 겁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는 뭐죠? 살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혼자 지금 출산보다 낙태가 미국은 2배가 높습니다. 이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에 통계가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러지 미국은 통계가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2배예요. 미혼자의 경우.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낙태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도 우리 여성의 권리를 자꾸 빼앗냐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대는 여성의 권리만 있고 우리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을까요? 어머니의 의무는. 우리는 이 시대가 권리만 찾을까요?
의무는 없고.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형아인 경우는 어떡하냐는 거. 요즘은 테크놀로지가 발달해가지고 엄마 뱃속의 모양도 다 보잖아요. 여러분, 그럼 장애인은 우리가 왜 돌보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우리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얘기를 했더니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강간해가지고 임신한 건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자신한테 적용시켜가지고 자신이 정상적인 낙태도 합법화시키려는 거죠.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그렇다 그럴지라도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거기부터 풀어지면 그 예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예에다가 다 적용을 시키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지금 낙태가 여러분 매년 100만 이상이 일어납니다. 낙태가. 여러분, 유태인을 히틀러가 죽였죠. 얼마를 죽였어요? 600만을 죽였죠. 여러분, 여태까지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루어진 낙태는 여러분 나치 유태인 사망자 10배예요. 6천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히틀러한테 뭐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살인은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형아인 걸 아는 게 쉬울까요? 나온 다음에 쉬울까요? 나온 다음에 쉬워요. 이건 여러분 언제든지 법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죽이는 걸 나오자마자로 결정하자. 우리가 여러분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형하기 때문에 죽인다는 이게 정당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기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은 왜 하게 됐을까요? 성경이 없다면. 진화론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필요하니까 결혼했죠. 언제든지 어때요?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 좋았어요. 네. 여러분, 미국의 이혼을 보세요. 우린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지상명령을 할 때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그랬어요. 부부에게 명령을 해요. 방주에 탈 때 여러분 부부 같아요. 아세요? 네. 바벨탑 때 흩어지죠? 흩어질 때 읽어보세요. 나중에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흩어져요. 근데 그 족속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패밀리스예요. 하나님이 가족끼리 흩으세요. 하나님이 잔인하게 가족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네. 그때 가족끼리 흩어져요. 자, 미국 여러분 이혼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려는 건 어떤 사람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정죄하겠어요? 자,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급증합니다, 지금. 지금 보면은 이혼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이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미국에. 그거 왜 그러냐? 지금 미국에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요거부터 볼까요? 한부모 가정, 싱글 페어런츠가 우리 인구 증가보다 2배가 이상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둘 다 없는 자녀가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거 숫자가 거의 2배입니다. 결혼에. 그러므로 이게 이혼율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혼 숫자예요. 동거까지 하면 동거는 훨씬 쉽게 헤어지잖아요.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요. 제가 우리 저 아는 미국 친구들도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자기 자녀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미국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부모가 결혼하지 말고 동거만 하라고 가르쳐요. 아세요?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자, 이제 마리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화나는 이제 마약이죠. 자, 우리 12학년을 볼 때 1962년도에 4%가 있습니다.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요. 1982년에 59%, 60%가 됩니다.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75%예요. 고등학교 3학년 가운데 여러분 마리화나를 해본 사람이 4분의 3이에요.
자, 이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죠? 미국에 4개 주가 합법화됐어요. 이제 그 결과는 끔찍한데 미국이 그걸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1960년도부터. 왜? 이제부터 뭐가 옳은지 그런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한국 분들 중요하게 여기는 수능 시험 보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SAT라고 그랬잖아요. SAT 시험을 보면 고공행진을 해요, 점수가. 고공행진을 하던 점수가 언제부터 곤도박질 치나 보세요. 여지없어요. 196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자, 이제 이 진화론이 들어오면 이제 경쟁이라는 것이 정당화되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때부터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경쟁에서 이기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라 그러면 공부 더 잘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중간에 중퇴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더 떨어졌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SAT 시험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왜 그랬을까요? 자, 이때 시험 문제 쉽게 내기 시작했어요. 기준을 상실했어요. 기준이 여러분 변하기 쉬운 학생이 돼버렸어요. 애들이. 점수 떨어지잖아요? 또 쉽게 내고, 떨어지면 또 쉽게 내고. 제가 우리 대학 교수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2년 동안. 여러분, 이때 제가 미국의 수학 능력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정말 그 실력 너무나 떨어져요. 대학교 1학년생들이 우리나라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어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래프보다 훨씬 중요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진화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 근데 우리가 믿는 건 성경 때문이죠? 다음 세대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미국 교회의 최고 전성기 1950년도 말.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 수도 없게 됐어요. 네. 이제 여러분, 왜 결혼을 하게 됐는지, 생명이 뭔지, 살인이 뭔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제부터 미국은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 여러분, 교회 떠나면 이제 이거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가장 무서운 게 다음 세대가 교회 떠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 떠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국에 얼마 안 있다가 성경 읽기 금했죠? 미국은 모든 공립학교에 십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십계명 철거 작업이 시작돼요. 지금 공립학교에 십계명 붙어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른쪽만 읽겠는데 한국을 생각해도 됩니다. 미국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미국의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예요. 이거 말고 없어요. 여기에 다 걸려요. 우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으면 틀림없어요. 우리를 확실하게 하는 분이에요. 이걸 이제 다 풀어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미국에는 진화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과서입니다. 미국 교과서. 그러나 모든 연구가들은 기본적인 이 사실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이 침팬지와 유인원 같은 주상으로부터 다른 살아있는 영장에서 진화되어 왔다는 거라고 지금 배워요. 여전히. 이건 여러분 2000년 책임인데 지금은 더 정확히 가르쳐요. 진화론을. 더 사실로. 여러분, 지구상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 역사가? 이거 없어요. 이 얘기 저랑 해줄 때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널려있는 화석을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책에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1900년 들어서기 전에 이미 미국, 유럽에 다 퍼졌어요.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자, 이거를 이제 이 역사를 사실로 놓고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얘기를 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세계대전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부터 할게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나치죠. 그죠? 나치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화론 단체였어요. 진화론을 세상에 적용시키려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나치는 자연선택을 경험한 법칙으로 보았으며, 이게 진화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인류 역사의 진화 과정 가운데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나치의 리더가 누구죠? 히틀러예요. 자, 우리가 저랑 대답을 좀 하면서 해야 됩니다. 대답을 하면서. 그래야죠, 여러분. 잘 따라와요. 여러분,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 만든 법이에요.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이때 여러분 600만을 죽였습니다. 600만은 어느 정도 큰 숫자냐? 단지 서유럽 인구, 유대인 인구가 여러분 1000만이 안 됐어요. 5명 중에 3명을 죽인 거예요. 거침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들, 여러분 히틀러가 하는 얘기들은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왜? 당시 진화론적 사고의 물타기로 하는 연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연 자체가 특정 국가 또는 인종의 인구 증가를 재현하기 위해 개입된다. 저쪽 인구를 우리가 개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증가를 개입시키는 거죠. 상대 인구를 감소시킴으로, 저쪽을 감소시킴으로 죽이는 거죠. 결국 우리 게르만 민족 종을 강화시킨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미 진화론을 다 받아들이니까 그때 이 말이 너무나 설득력 있는 거예요. 이때 히틀러가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나에게 교과서를 제어하도록 해준다면 나는 국가를 제어시킬 수 있다. 교과서의 파워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때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에 담겨있는 교과서 내용이에요. 모든 생물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생존에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힘과 영리함이 없는 동물은 적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존재를 위한 투쟁은 생명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하다는 거야.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야. 투쟁. 저쪽을 죽여야 돼. 이 투쟁을 통해 생명에 부적합한 모든 것은 제거되며 생존할 모든 건 선별된다. 자연 법칙이라 그래요. 이들은요. 법칙은 투쟁이 생존 투쟁에서였다. 여러분, 법칙이라는 게 뭐죠?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죠? 자, 이건 거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은 진화를 법칙이라 그래요. 이 말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히틀러가 죽인 게 아니었어요. 이 교육을 받은 독일 국민들이 그 일을 다 했어요. 자, 미국의 지금 총기 사건 아시죠?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마 미국 총기 사건 중에 가장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콜럼바인 하이스쿨 슈팅 1999년도. 이전에도 학교 안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학우를 난사한 거예요. 총기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13명 죽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때 이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이게 2명이. 하나가 wrath, 분노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추럴 셀렉션, 자연선택, 진화론. 이걸 그대로 우리 학우들한테 적용시킨 거예요. 이때 4월 20일 날 총기를 난사했거든요. 여러분, 4월 20일이 뭔지 아세요? 히틀러 생일이에요. 이걸 누가 막겠어요? 미국의 총기 사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핀란드에서 총기 사건, 이 총기 난사하기 바로 직전에 이걸 SNS에다 이 친구가 올려놓고 총기를 난사했어요. 나는 자연선택자로서 부적절한 사람, 자연선택은 진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패한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다. 이제 자연선택과 적자 생존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을 시간이다. 그리고 학교 가서 총기 난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전에 총기 사건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학교 안에서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이제 정당화가 돼요. 정당성. 걷잡을 수 없어요.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고를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미국은 청소년 살인 체포가 없었던 나라예요.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등장하나 보세요. 여지없어요. 1960년도 초예요. 진화론을 가리키니까 정당화가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떤 것 같아요? 미국 얘기가 아니라 한국. 한국은 총기 규제가 거의 완벽하죠. 우리도 총기가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잠재력이 더 무서워요. 우리 한국 점점 왕따 뭐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학원폭력.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칠까요? 말로는 성기라고 가르쳐요. 우리 내 아내는 이미 계속 교과서에 생존 경쟁을 가르쳐요. 생존 경쟁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네. 저희 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800만 명 이상이 죽였습니다. 유럽에서. 당시 유럽 국가가 2억 5천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300명 중에 1명이 죽은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더합니다. 전 세계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8천만까지 봐요. 왜? 일본이 보고를 안 하니까. 아시아가 안 잡혀요. 근데 당시 인구가 여러분 30억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세요? 얼마인가? 50명 중에 1명 죽은 건가요? 여러분 당시 유럽에 5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근데 당시 유럽 국가 인구가 여러분 3억이 안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벌써 2차 세계대전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그때는 완전 지옥이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떨죠?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일본 2차 세계대전에 들어갔잖아요. 일본은 1874년도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진화론이 들어갑니다. 일본은 1871년에 교과서 진화론, 이제 진화론이 들어가는 게 100년 먼저죠. 교육이 시작돼요. 그 이후에 만든 게 바로 뭐죠?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나치즘, 독일, 파시즘, 이탈리아, 일본, 제국주의, 상학편대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 진화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하겠는데, 이데올로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1900년도 초에 이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겁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 우리 공산주의 먼저 하면은, 자, 우리 새벽부터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죠? 딱딱한 얘기. 제가 우리 새벽에, 이 얘기를 하면 꼭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때는 학원 중에 새벽반이라고 있었는데, 아세요? 네, 우리 학교 등교하기 전에 학원 먼저 가가지고, 새벽반 강사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네, 어쨌든. 네, 여러분, 이제 또 공산주의 하면 칼 막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루터교에서 세례받은 세례교인이었어요. 네, 근데 언제 종회교훈이 출판됐다고? 1859년이죠. 그 1년 후에 종회교훈을 읽었어요. 아주 찬살했어요. 신앙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 공산주의를 과학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뭐죠? 공산주의. 생존경쟁이라는 단어를 계급투쟁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르주아 아시죠? 고용주 계급이 있고 프롤레타리아, 고용자, 노동자 계급이 있는데 결국 고용자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경쟁에 의해 가지고 고용주 자리에 차지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등한 세상이 된다. 이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첫 번째 책이 여기 나와 있는 다스카피탈인데 그 책을 탁 겉표지를 넘기면 친필로 이렇게 써 있어요. 찰스 다윈께 진실한 추종자로부터. 그 아이디어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 그래서 이 칼 막스가 이제 자기 친구인 엥겔스라는 사람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그 엥겔스라는 사람이 그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윈이 생물에서 진화 법칙, 이들은 진화를 법칙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없었는데 법칙이라 그래요. 발견한 것처럼 칼 막스는 인류 역사의 진화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칭찬했어요. 찬사했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하고 엥겔스는 사람은 안 죽였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적용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러시아에서 이제 꽃을 피웁니다. 공산주의가. 레닌이죠. 볼셰비크 혁명, 러시아 내전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러시아 정교 아주 독실한 부모였어요. 실제로 신앙이었어요. 이 사람 신앙인이었어요. 레닌은. 근데 1892년에 다윈의 책을 읽고 연달아 칼 막스의 책을 읽고 신앙을 완전히 버려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 여러분, 공산주의는 여러분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선교 대상의 많은 나라 중에 맞은 나라들이 바로 뭐죠?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자연 선택을 신뢰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사무실에는 원숭이 상하고 종회기원책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 결정할 때 서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혁명과 내전 통해가지고 당시에 1200에서 1500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스탈린 아시죠? 그 다음에 독재자죠. 이 사람은 여러분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었는데 그때 종회기원을 읽고 신학을 완전히 버렸어요. 신학생인데 기독교를 편협한 사고로 싶어했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칼 막스 엥겔스의 글을 읽었어요. 빈 마음에 공산주의 수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숙청한 것만 70만 명입니다. 근데 스탈린 때 죽은 사람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다 포함하면 2천만 명이에요. 러시아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해 신학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 우리 한국 신학교 학생들이 나는 마크시스트다,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세요? 진화론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비었어요. 이걸 채운 게 여러분 가장 그래도 평정한 것 같은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작년 얘기예요. 작년 3월. 우리 마오쩌둥, 중국이죠. 바로 옆에 다윈과 헉슬리는 이제 진화론의 행동대장이었던 다윈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뽑았습니다. 진화론을 향기로운 꽃으로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중국의 새로운 사회를 부르짖었어요. 근데 새로운 사회가 정말 됐어요.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중국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난하고 모욕을 참도록 강요하는 나라가 됐어요. 공포로 생명유지를 급급하게 하는 나라로 변화버렸어요. 진실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뭐가 사실인지. 문화대혁명 아시죠? 끔찍한 사건. 제가 우리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7천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뼈죽구두만 해서 죽였어요. 넥타이만 해서 죽였어요. 고용주 다 죽였어요. 그때. 여러분, 7천만 명이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당시 마오쩌둥이 죽을 당시에 중국의 인구가 9억이었습니다. 11명, 12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생지옥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노동자들이 경영자 자리를 차지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비즈니스 해봤어야 알죠. 경영을 해봤어야 되죠. 이때 어떻게 됐나요? 중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캄보디아 아시죠? 폴포트, 킬링필드. 다윈의 적자생명 신봉자입니다. 스탈린가 마오쩌둥 신봉자, 실제로 마오쩌둥 도움도 받았죠. 이 사람이 200만 명을 죽였는데, 여러분 200만 명 죽였는데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여러분 700만이었어요 7명 중에 2명을 죽인 거예요. 서슴지 않았어요. 상위계층 다 죽였어요. 비즈니스맨 다 죽였어요. 교사 다 죽였어요. 의사 다 죽였어요. 종교인 다 죽였어요. 환자 필요 없다고 다 죽였어요. 200만 명 다 죽이고 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을 갈 수가 있어요? 의사 다 죽였는데. 교육을 시키려는데 교사 다 죽였잖아요. 비즈니스를 끌어올리려는데 비즈니스맨 다 죽였잖아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캄보디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과연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까? 우리나라 지금 일제시대 끝난 지도 한참 됐는데도 아직 뭐 친일파 저거 얘기하잖아요. 끔찍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독재가 반드시 필요한 나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자본주의는 언제부터 시작인지 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얘기를 하면 여러분, 미국은 기본적으로 고용주들이 우리 노동자나 고용자들을 기본적으로 크리스천리티가 있으니까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려면 성실하게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기 발견. 근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진화론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무자비한 자본주의로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는 허버트 스펜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 사람인데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찰스 다윈이 적자생존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진화론을 이 사람 책은 과학적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많은 책을 썼어요. 진화론을 사실로 놓고 자본주의에 적용시키려는 사람, 이런 것들. 실업자나 사회에 부담되는 자는 자선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죽는 것이 허락돼야 하고 부적절한 사람을 제거하고 더 다그쳐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선두주자를 하는 이제 발빠른 행동을 보인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바로 이제 카네기입니다. 다윈의 책을 읽고 스펜서, 아까 얘기한 사람이 스펜서입니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신앙을 완전히 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스코틀랜드 사람. 자의방해는 모토를 바꿨어요. 적자 생존은 운영 원칙이고 사업에 취할 모든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책도 많이 썼어요. 무자비한 생존 경쟁을 타사와 직원에게 적용했고 매우 자세히 문서화했어요. 자, 우리 카네기 그러면 후원을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기부. 네, 알아셔야 돼. 기부를 어디에 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진화론 가르치는 학교, 진화론식 도서관. 여러분, 기독교는 기부의 종교가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먼저 치고 나갑니다. 자본주의가 변하기 시작해. 미국이요, 사회가. 여러분, 이런 것들, 락펠러, 진화론자 중에 진화론자예요. 대기업의 성장은 단지 자연 법칙에서 일하는 거다. 진화. 창세기를 완전히 설화로 취급했어요. 성경적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려고 할 때 완전히 모욕했어요. 그런 거 쓸데없다고. 자, 11조 많이 했다고 많이 나오죠. 11조 했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참 영어책으로 아무리 찾아보려도 이 사람이 11조를 계속했다라는 책이 글이 없어요. 자신이 한마디 한 것밖에 없었어요. 네. 이 사람은 여러분, 돈 후원하는 것도 다 진화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미국에 여러분 독점을 막는 법이 만들어질 정도였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독점을 했는지. 당시 주유소의 93%가 이 사람 거였어요. 근데 그 주유소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저쪽 주유소를 죽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미국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제부터 1900년도 초에 들어와서는 진짜로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요. 우리 자동차의 왕 포드, 진화론 속에서 자유기업 체제에 대한 완벽한 근거를 발견했다. 석유왕 할부티, 적자 생존 원칙에 가장 적절한 자가 우위를 차지할 거다. 이때부터 여러분, 자본주의가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1900년에 미국의 노동자들은 정말 거의 지옥 같았던 거 아세요? 반 이상의 근로자가 심한 외상을 입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철도 선로를 세서 죽었어요. 근로자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수백만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죽었어요. 이게 미국이었어요. 진화론이 들어온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때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스펜서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입니다. 지옥이죠, 뭐. 자, 지금 이제 많이 어떡하죠? 네, 각성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 아셔야 되는 건 각성은 오래 못 가요. 기독교는 각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네. 종회교원 책이 나왔을 때 칼막스의 책을 읽었느냐 스펜서의 책을 읽었느냐로 두 개로 쫙 나눴어요. 칼막스의 책을 읽은 사람은 공산주의를 수용했어요. 스펜서의 책을 읽은 사람은 무자비한 자본주의를 택했어요. 1900년 초는 여러분 거의 지옥이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데올로기. 네.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름답냐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에 진화 사용했단 말 없어요. 마지막 하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켰을 때 열매를 봐도 진화론 진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그랬어요? 처음이 좋았던 겁니다. 우리 바로 누구한테 가요? 선한 목자한테 가는 겁니다. 이분 없이는 여러분 안 돼요. 기독교는 공산주의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회주의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엄밀히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민주주의는 미국의 성경에 빠지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문제지, 어떤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앞으로 거짓말 안 하실 분, 여러분, 부자는 악하고 선하고 가난한 자는 악한가요? 가난한 사람은 선하고 부자는 악한가요? 어른은 선하고 애들은 악한가요? 애들은 선하고 어른들은 악한가요? 그러면 정치가는 선하고 정치가 아닌 사람은 악한가요? 우리는 선하고 정치가는 악한가요? 완전 비현실이지. 마지막 질문, 크리스천은 선하고 비크리스천들은 악한가요? 비크리스천은 선하고 우리는 악한가요? 여러분, 우리도 악해요. 우린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린 여러분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예요. 우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야 이때부터 뭐가 바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안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냐 없냐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을 때 민주주의 어떻게 변했는지 봤습니다. 공산주의 생기는 거 봤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했는지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계가 우리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하는 걸 봅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